예비 후보자 출마 예상자들 중심으로 해서 청주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 민주당에서 장선배 도의 거의 이제 안 나올 것 같죠? 김영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출마 선언했고, 정종순 지역위원장은 일찌감치했고,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구는 어쨌든 전략 공천이 없을 거라고 본다면 3명이 각축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정우택 국회의원하고 윤곽근 변호사, 한국당은 거기도 경선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뭐 일찌감치 나간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1월 달에 발대식 한대요. 근데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는 사람들이 발대식 하는데 발대식이야 빨대식이요. 우리 세금 빨아먹는 빨대식 하는 거예요. 발대식.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런 감정이 생기셨을까요? 아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뭐 상당구 같은 경우는 아직 김동연 카드가 남아 있잖아요. 민주당의 경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내 경선도 예단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한 것 같아요. 정우택이나 윤곽근 이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거든요.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청주에서 지역구를 지켜왔잖아요. 몇 년간. 그렇죠? 그다음에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도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과연 권력 투쟁에서 누가 이길지 그건 진짜 예단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또 황교안 대표가 힘 좀 쓰겠어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한국당은 딱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나 이렇게 봤다가 예를 들면 황교안이 되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대권을 위한 이미지 메이크업만 쭉 했거든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한국당의 특징이에요. 보수의 특징이에요. 근데 진보도 자기 밥그릇 갖고 무지하게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가 자기 식구 누가 되면 또 엄청 밀어. 일단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선전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상당구잖아요. 그렇죠. 거기밖에. 거기 또 지역적으로 정치 성향 따져봐도 이 4개 지역구 중에서 그나마 보수 성향이 좀 더 강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상대 경쟁 후보가 조금 민주당 후보치고는 좀 약한 편이잖아요. 아직 김동연 카드가 등장하기 전 따진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다음에 김종대가 또 등장하잖아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나마 상당구는 자유한국당이 선전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정우택 의원으로 만약에 후보가 결정되면 이분도 참 관운이 있는 편이에요. 그분이 주로 특징이 뭐였냐면 한 번 붙고 한 번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퐁당퐁당 이랬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펑펑펑 계속 당선되네. 네. 그럼 본선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죠. 거기는 최호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천혜숙 교수 서원대학교 두 분이 지금 뭐 거론되는데 최은호 위원장 안 해주면 뭐 이거 날가나겠지. 거리에서 요새 거수경례를 한다고 군복 같은 거 빨간 뭐 쓰고 거수경례 하는데 군사문화 같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사회에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습도 안 좋아. 이렇게 걸고 말이야. 무슨 뭐 못 걸고 이러고 뭐. 여기 걸게 돼 있어. 이제 그런 문화도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 시간이면 내가 뭐 할까를 궁리하는 게 맞지. 출퇴근길에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가지고 뭐 인사하고 뭐. 원래는 이제 오재세 의원하고 최현호 위원장하고 이렇게 이제 붙었을 때 4년 전에 박빙의 승부였었잖아요. 막판에 뭐 1시간 내 뒤집힐 줄 정도로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른 후보, 오재세 의원 대신 다른 후보로 교체됐을 때 이게 오히려 또 표차가 더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그 지역구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4.15 총선이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 오히려 한국당 심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향방에 따라서 서원구의 표심이 상당히 좀 이렇게 격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게 이전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거나 엄청나게 이전 지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중앙 차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문정권에서 유재수나 조국 사태처럼 뭐 부정부패나 이런 문제가 터져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 이거에 의해서 서원구도 결국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로서는 21대 총선 성격을 나온 거 보니까 양대 정당 심판론이 31%. 양대 정당. 둘 다 싫다요. 민주당, 한국당 다. 그럼 안철수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27.9%. 야당 심판론이 19.2%. 근데 양대 정당 심판론 이게 이제 사실 중도표인데
서원구나 이런데 이거를 받아 먹을 사람들이 있겠어요? 현재 뭐 그러니까 안철수회 때 또 기회가 오는 거죠. 사실은 오는 거죠. 항상 그 중간에 있는 양대 정당을 싫어하는 표를 항상 흡수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참 그 바른미래당 후보들도 저희가 자꾸 말씀을 하고 싶은데 아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서원구 같은 경우는 이창록 현 지역위원장하고 안창현. 안창현 전 지역위원장이 아마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로 가능성이 있는데 중앙 차원에서 이제 결정이 안 되잖아요. 바른미래당도 예. 분당됐고 또 안철수 전 대표도 온다고 하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뭔가 선결이 돼야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정당이 또 있어요. 이 지역에만 3명이나 벌써 예비후보 등록했는데 국가혁명 배당금당. 허경영 그 양반이 만든 거라는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했어요. 국가혁명 배당금당도 의미 있는 3% 이상의 득표를 하면 위에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배당금 주나요? 그 배당금을 많이 준다던데. 3%만이라도 주지. 자기들이 주기로 한 거에 3%만이라도 우리한테 좀 아니 주지. 우리 집사람이 그 열심히 달리더니 그때 우리 공화당 찍는데 여기도 3%로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 공화당. 우리 좀 공화당도? 우습게 알았더니 3% 정도는 그래도 하지 않겠나. 이제 흥덕구죠. 이제 좀 싱겁게 됐어요. 그렇죠. 도종환 의원이 사실상 후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상대 한국당의 김양희 전 도의회의장, 김정복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둘의 경쟁이 치열하다는데요. 김양희 도의장 같은 경우는 물불 안 가리고 완전 날카롭게 경쟁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정치도. 저는 김양희 저기 후보 같은 경우 보면 말재주가 충북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말씀 언변이 엄청 뛰어나대요. 뭐 민주당 여당 후보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 언급 안 해주면 혹시 네. 민주당 후보로 가실 분 중에 언급 안 해본 분이 있으면 되게 서운할 건데 혹시 없나요? 아직은 이제 뭐 등록한 예비 후보자도 없고. 아니 제가 권해볼게요. 민주당 후보로 저기 신용환 장관 저기 거기 한번 가봐. 만약에 신용환 교수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지역구는 아마 흥덕구를 선택하겠죠. 본인의 있는 지역구였으니까. 이제 청원구입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상임 감사가 이제 양자 대결하는 구도인데요. 여기도 이금노 수원구검장은 살아있는 카드죠. 아 거기도. 여기는 살아있는 카드예요. 본인 고향이 증평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평이죠. 청원구에서는 땡땡땡 여기는 사선여우 변제 끝. 끝? 끝났습니까? 아니 한국당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도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게 이장섭 전 부지사가 서원구로 가면서 아까 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혹시나 이게 오재세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역으로 따지면 변재일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면도 거기도 있는 것 도당 같아요. 위원장인데. 그 세대 교체 바람을 과연 우리 그 변재일 의원이 넘을 수 있느냐.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 아마 우리 지역의 세대 교체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30대니까 김수민 의원이 등장하면서 세대 교체의 그런 판도 이런 대결 구도가 엄청나게 부각될 건데 변재일 의원이 70 한참 넘으셨잖아요. 과연 이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 근데 이 통계 자료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관심사가 경제라든지 뭐 이런 쪽이고 세대 교체는 몇 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표를 찍을 때는 경제라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엄청나게 IMF처럼 경제를 망치지 않는 한은 그게 이제 정권 심판에 이제 보통 포함이 되는 거지. 그렇게 또 정권 심판에서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는 역대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총주만 따지면 4개 선거구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얘기하지 말고 예상 의석, 지역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청주에서요? 청주만 또는 뭐 저는 3대1 될 것 같아요. 3대1 그것이 뭐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3대1 구도는 지역이 바뀌더라도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3이 어디냐고는 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려고. 3대1 3이 어딘지 몰라요? 아니 이제 우리 아니, 공화당. 아니 어느 당 우리 공화당. 이분은 이 교수님은 거꾸로 삼. 하여튼간 저희 예상은 막 삐딱하게 한 거니까. 민주당이 3대1 3대1. 그럼 1이 궁금하네. 1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 하여튼간 삐딱한 사람들이 봤습니다만 출마하시는 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열심히 뛰셔서 다 좋은 성과 거두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